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디에서 오십니까? 수원에서 막 올라오는 길이죠. 수원에서 뭐 하다 오셨습니까? 오늘 윤석열 당선인께서 수원을 방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수원의 가장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수원 도심 속에 있는 공군 비행장 이전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그거 수원시장 나온 김용남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주민들 만나러 오신 거죠. 김용남 만났잖아요. 후배라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네. 다른 주민들 가운데 한 명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님? 저는 그 당선자의 선거 개입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용남 의원은 김용남 후보께서는 정말 도움받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꼭 해결해야 되는 수원에 70여 년 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원 공군 비행장을 이전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표정을 지금 미소를 숨기지 못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건 불공정 게임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러게요. 불공정합니다. 네. 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큰 소동도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 아니고요. 박병석 의장 중재하는 검경 수사권 여전히 분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 2가지만 남기고 4가지를 이제 검찰이 못하게 된 그런 거라 폐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비례대표 관련 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 빠루 여전사까지 탄생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이 고발됐습니다. 그렇죠. 검찰 수사했죠. 네. 그분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 국회에서 이런 식의 욕설, 고성, 몸싸움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위헌성이 다분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헌법상 영장의 청구권이라든지 검사만이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 때마다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1년 6개월 후에는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사회적인 필요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필요는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급한 민주당의 핵심 집권 세력들은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위헌성이 다분한 법률을 숫자의 횡포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데 멀거니 보고만 있는다? 그러려면 그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 마음에 안 들면 욕설하고 고성하고 폭력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국회 상황은 국회 선진화법이 전혀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원들은 마음에 안 들면 욕설, 고성, 폭행해도 된다는 그 폭력 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런 특권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검경 수사권 분리는 여야 대권 후보 대다수가 찬성했던 것이고요. 오직하면 권성동 검사 출신의 권성동 대표까지 찬성해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내가 일일이
불러주었다는 요지로 찬성했던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슈는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내용이 아니라 국회는 왜 맨날 욕설, 고성, 폭력 행위를 벌이나, 저는 이슈가 그것으로 보고 이건 국회 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서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안 좋은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밝혔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겁박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원안대로, 그러니까 당장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만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 소위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바로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안을 정식으로 통과시키기 전이었으니까요. 철회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정말 지금 그 말씀은 문제입니다. 권성동 대표는 헌법기관인데 겁박이 통하겠습니까? 게다가 권성동 대표는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 지금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세요. 그러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를 가진 분이 그런 말 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요. 국회에서. 에서까지 추인을 해놓고 뒤늦게 번복한 게 잘한 것처럼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시는 행동이고 언사이십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국회에서 아무튼 수사권 폐지 법안,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여론조사는 몇 프로 떨어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반대합니다. 예. 그 프로테이지가 반대가 더 높아요. 당선인에 대해서도 반대가 높고요.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분리안을 자꾸 검찰 수사권 폐지로 왜곡된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 부패는 검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네. 내일쯤 형사소송법까지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된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네. 이게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 내에 제가 본 프로테이지에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고 계십니다. 저기 지역에서 네.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봐도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저는 딱 2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딱 2명 만났어요? 네, 2분 만났고, 네. 이건 흐름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검수완박이라는 네이밍으로 진행될 때, 예. 그때와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나왔을 때, 네네. 그리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받았을 때, 그리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폐기시키려고 했을 때, 이때마다 다 여론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소위 그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받았을 때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적었고요. 네. 그 전후로는 지금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원래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에 봐서는 뭐 12% 내지 많이 차이 나는 건 15%까지 지금 지지율에서 차이 나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말씀하신 곤란하고요. 여론조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차이는 말씀드린 있습니다.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예.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자들이 왜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냐를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강경 부분에서 지지율이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은
사실은 지지 철회한 부분이 민주당의 원칙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한 부분이 더 높다. 분석해보면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3765님께서 여태까지 잘했으면 굳이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됐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윤구수님, 민주당은 의석수 믿고 갑질하는 거 멈춰주세요 얘기합니다. 8991님,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장한테 신체적 발언 고성, 정말 국회 권위가 바닥이구나 싶었어요. 고성 발길질 이런 거는 안 되죠. 김영남 의원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죠.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이 입법 활동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통과되니까 법률이라고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이건 위헌이라니까요. 사실은 이건 그런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고요. 아니 근데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떡하고요. 사실은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일선 수사기관의 혼란도 1년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만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혼란이에요. 형사사건 처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검찰 수사권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켜 놓으면 이거 피해당한 국민들이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최민희 의원님. 네. 자꾸 폐지 가짜뉴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혼란이 있다는 것도 인상 비평하지 마십시오.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 수사권 폐지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정확한 워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 지금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 6대 범죄 중에 경제와 부패 부분의 수사는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상 비평도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이러이러하다는 구체적인 숫자나 통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은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경우엔 폭력을 써도 된다라는 요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네. 이게 대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 새 정부 대통령실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오늘 당선인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 청와대 인선과 관련한 말씀을 나눌 시간은 없었고요. 사실 지역 현안만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저로서는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이 가장 큰 문제니까. 인사는 하고 덕담은 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사실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다수 포함된 청와대 그렇죠. 인선이고요. 예. 예상과 대부분 맞았다. 네. 누가 발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대부분 맞는 인사였고요. 네. 다만 지금 저도 사실은 약간 생소한데 이게 민정수석이 없잖아요. 네, 민정수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기능 중에 상당히 민정수석이 차지하는 포션이 컸는데 아직도 저도 익숙치는 않아요. 이런 구조 자체가. 김태호 씨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당선인이 수사를 했고. 과거 정부에 있을 때 대북 관련한 일로 지금 기소가 됐었죠. 기무사 댓글 사건. 그래서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네. 예. 최민희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이 좀 곤란하니까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아니요, 네, 잘 모른다니까요. 우선 이게 정서 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 안보실장에 임명되고 고등학교 선배가 경호처장에 임명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분은 내각에 들어가다가 이게 인사청문회가 껄끄러웠는지 자리를 고사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MB맨의 대기한이에요. 우선 비서실장부터 MB 때 경제수석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이름들이 MB맨들입니다. 네, 많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대변인이 조선일보 출신, 홍보수석이 SBS 출신이더라고요. 예. 이것도 대선 때 보도 태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일종의 보은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민정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인사검증을 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잖아요. 내정된 분이. 네. 그럼 이건 대통령이 직접 인사검증을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출발해도 결국은 인사수석실이 부활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역할을 하겠죠. 어디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할 분이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수석입니다. 네. 이분은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직을 떠났던 분인데 이분 역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 때문인지 내각에 못 들어갔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혐의로부터 화려하게 부활시켜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겨레 출신인 그 흑석 선생 호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성함이 뭐였죠? 김의겸 의원이요. 김의겸 의원. 그걸 꼭 물어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고 윤석열 정부에서 조선일보 출신이 대변인 되는 거는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내로남불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다, 안 괜찮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이 대변인이 됐고 SBS 출신이 홍보수석 됐다. 네. 이게 대선 때 우호적인 보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냐라고까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은 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하십니까? 지난 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태도 정말 국민이 지긋지긋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웬 내로남불이에요. 이제 임기 거의 다 끝났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거 이런 거는 전혀 시비 걸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미래로 가자고요. 미래로. 자, 미래로 가고요. 미래로 네, 가겠습니다. 자, 네네. 저희도 미래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시작됐는데 청문회 오늘 6명이 잡혔습니까? 장관 5명과 지금 총리 1명입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우선 민주당이 이렇게 6명의 청문회를 하루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전략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답변 회피, 예, 그리고 무조건 좀 어려운 건 모른다고 하는, 심지어 빅샷이라는 영어 단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진실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회전문 인사입니다. 이분이 김앤장에 있다가 공직에 들어왔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분은 김앤장이 베이스 캠프입니까? 네, 저는 이 회전문 인사는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인 가장 큰 이유고 앞으로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네. 김앤장이 베이스 캠프처럼 이렇게 공직 김앤장, 공직 김앤장 이런 식의 인사는 앞으로 어느 정부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지금 후보자가 김앤장에 2차례에 걸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예.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김앤장 근무한 적이 있어요. 김앤장 그러니까 고문이었죠. 예, 김앤장 근무하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주미대사도 지내고 공직을 거치다가 김앤장에 계시다가 요번에 다시 후보로 지명된 건데 그 회전문 인사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도 김앤장 근무했던 공직자를 총리로 중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의원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과거 얘기하지 말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김앤장 출신이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거 그때도 민원연 사무총장이었는데요.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한 거죠. 그렇- 이분은 어떻게 된 분이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정도 하셨으면 그런 그 국무총리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사셔도 되는데 다시 김앤장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건 정말 안 되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아니 그때 좀 세게 반대를 하시지 그때는 아니, 별로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이 무슨 반대하신 일이 기억이 있습니까? 없는데. 알겠어요. 예. 김영남 아니 의원님. 저 그때 네. 유명하지 않았어요?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어요. 알았어요. 김영남 의원님 네. 검사도 하셨고 네. 서울대 법대 나오셨고 검사도 하셨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네. 그때도 뭐 인기도 있으셨고 근데 국회의원 안 하시고 근데 고문 안 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로펌 가서 고문하거나 회사 사회이사 안 하고 공직 미래의 뜻이 있어가지고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랬죠? 제 고향 수원에서 제가 개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고강무님께서 왜 거기서 끊어요? 네. 고강무님께서 공직자 재산 형성 검증을 위해서 재산 관련 수입 그리고 근로소득 및 비재산 관련 수입을 공직 재직기관과 민간인신분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자세히 이걸 인사청문회에서 따져야 되는데 지금 잘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후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그 총리 말고 다른 후보 누구 좀 이거는 네, 문제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다 많아서요.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예. 특히 눈에 드는 분이 원희룡 내정자입니다. 네. 이 원희룡 내정자가 저로서 말도 안 돼 보이는 대장동 일타 강사신데 본인도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심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와 관련해서도 말이죠. 이분의 카드 사용은 더 문제더라고요. 심지어 하루에 6번을 같은 액수를 긁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너무 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그 눈에 띄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너무 많은 후보를 하루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다 보니 네. 제게 눈에 띄는 분은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내정자 그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1조 가까운 이익을 몰아줬던 대장동 사업도 잘한 사업이라고 우기더니 이거 내용을 뜯어보면요. 오등봉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원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그 땅을 수용해서 공원 조성화를 못했으면 그 공원 지역에서 자동 해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다 딸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수용을 못해요. 일몰이 다가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던 땅을 그대로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원희룡 당시 지사가 땅의 100% 중에 87%를 기부 체납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소위 실링 그러니까 한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이걸 민간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없애버려 갖고 지금 화천대유가 1조 가까운 돈을 벌게 만들어준 건데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게 한도를 정했어요. 세후로 8.9%인가요? 뭐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도 제한해 놨어요. 더군다나 87%는 기부 체납을 받았고 또 현금 100억도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지금요? 어떻게 대장동 사업을 비교를 해요? 대장동은 아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몰아준 것이고요. 아니, 비교 그러니까 대상이 그렇게 아닙니다, 가짜뉴스 이거는.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대장동 관련하여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에 돌려준 이익은 기부 체납 다 합쳐서 1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화천대유가 가짜뉴스 얼마 하시면 안 벌었어요 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얼마 화천대유가 벌었는지만 번 거는 말씀하세요. 그 화천대유가 얼마 벌었는지 1조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낸 세금과 기부 체납 액수와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갔습니까? 지금 곽상도 전 의원 등등에게 간 거 다 빼면 얼마인지 그것 좀 밝혀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 의혹뿐만이 아니고요. 본인 직과 관련한 또 뭐 이해충돌 의혹까지 정말 국토교통부 내정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하루에 6번 밥 먹은 건 좀 네. 그렇죠. 좀 쪼개기 의혹이 나올 만도 해요. 김용남 의원님.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죠. 뭔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의원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용남 의원은 절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성남 FC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다시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수사 마무리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겠죠, 뭐. 검찰에서 아니 이거 경찰에서 수사 하고 개시를 있죠. 한 거니까. 네. 아니 불송치하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검사한테 올렸어요. 우리는 이거 무혐의 처리하겠다. 아 그런데 요새 네.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종결하겠다고 네. 올리잖아요. 네. 그럼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검사가 이거 조금 결론이 이상하니까 다시 수사해라. 그렇죠. 수사 안 돼요. 안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사지휘권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수사를 안 해도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어요.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이거 기소해 주십시오 하고 검찰에 올려도 검찰이 또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증거 판단을 하는 거죠. 증거 판단을 저기요? 해서 부족하면은 기소를 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이 다시 이걸 무슨 압수수색과 같은 네. 강제 수사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드물죠. 예. 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요. 경찰이 판단하기에 과거 이제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성남 FC와 관련한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나 보죠. 네. 제가 최민희 의원님. 보기에는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끝나고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의 논문 관련하여서는 그 논문이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고 언론이 보도했고 했습니다.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서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장모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그리고 성남 FC 관련하여서는 이게 지난번 한 번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18년부터 계속 경찰이 뒤지고 그랬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대선 중에 또 나왔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마지막 이런 사안을 놓고 지금 정적 죽이기로 덮어씌우는 건 정말 적반하장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는 법치 국가라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와 관련한 의혹이 벌써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가 됐어야죠. 김영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대로 네. 처리돼서 네. 무혐의가 된 것들을 네. 다시 끌어내고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네.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사면 안 한다는 보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드나요? 고민하시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요, 비난을 좀 염두에 두셨나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끼워 사면이라고 비난받을까봐 그러셨나요? 이건 잘한 결정이다. 아니다. 김용남 의원님의 생각은? 글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서 사면하는 건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용남, 최민희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